서울교육대학교의 문송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딩에 사용하게 되는 드론의 특징과 기본 비행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대에 사용하게 되는 드론은 텔로 드론입니다. 이 드론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스크래치나 엔트리 그리고 파이썬과 같은 교육용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용해 코딩을 할 수 있는 교육용 드론으로 적합하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차시는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8차시 중에 두 번째 차시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번 2차시 학습 목표는 화면과 같이 총 3가지입니다. 첫째, 텔로 드론의 특징과 사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두 번째, 드론의 기본 비행 동작을 예행하고 기본적인 조종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입니다. 이러한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학습 요소로는 화면과 같이 4가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드론이 이번에 저희가 다루게 되는 텔로 드론입니다. 드론을 구성하고 있는 장치 전반에 대해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드론을 구성하고 있는 장치 전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을 위에서 살펴본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배터리를 넣는 삽입구이며 이 부분은 프로펠러 가드로서 드론이 충격 시에 일어날 수 있는 프로펠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만져보시면 매우 유연한 재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사진은 드론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드론 하단부에는 비전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서 바닥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자동으로 공중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센서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드론의 경우에는 공중에서 정지한 상태로 비행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코딩을 통해 드론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센서가 장착된 드론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드론 아랫부분에는 많은 방열 구멍들이 나 있는데 이는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CPU라든가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밖으로 배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랜딩 기어가 있는데 이 랜딩 기어는 드론이 착륙할 때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드론의 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에는 720p 해상도의 HD급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카메라 바로 옆에는 LED가 장착되어 있어서 드론 전원의 온오프 여부라든가 드론과 스마트 기과의 와이파이 연결 상태 등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터리를 삽입하는 입구에 화면과 같이 복잡한 문자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자는 드론 고유의 와이파이 코드입니다. 이 드론은 스마트 기기와 와이파이 신호를 통해 연결한 후 스마트 기기를 통해 드론을 조정하며 컴퓨터로 코딩을 한 후에 드론에 업로드할 때에도 드론과 스마트폰은 항상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교실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마다 이와 같은 고유한 와이파이 코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화면은 배터리를 드론에 장착하는 모습입니다. 배터리의 한쪽 면을 살펴보시면은 돌기 부분이 있는데 이 돌기가 있는 면을 화면같이 위로 올라오게 해서 딸깍하는 느낌이 날 때까지 드론에 넣어주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배터리를 장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드론의 측면 모습입니다. 먼저 우측에는 드론의 전원을 온오프 할 수 있는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면에는 마이크로 오핀 코드를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 마이크로 오핀 단자를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도 있고 그 외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 텔로 드론은 일반적인 토이 드론들과는 많은 점에서 다른 특징들을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종기가 아닌 스마트 기기 앱을 통해서 조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텔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수동으로 조종을 할 때에 실시간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고요. 자동으로 이착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압계와 비전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자동 호버링을 할 수 있는, 즉 자동으로 안정적인 공중 정지 비행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체가 90도 이상 기울어졌을 때 이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모든 모터의 회전을 중단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고요. 무엇보다도 스크래치라든가 파이썬 그리고 엔트리오 같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코딩을 통한 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텔로 드론을 조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로 드론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 조정하기 때문에 기본 비행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어플을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스마트 기기에서 플레이 스토어라든가 요 애플 스토어를 통해서 텔로를 검색한 후에 해당 어플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드론 비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드론의 배터리를 장착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드론 옆면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러 주십니다. 전원이 켜지게 되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드론 전반부에는 LED 색깔이 주황색으로 깜빡거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방금 전에 설치했던 텔로 어플을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와 드론을 와이파이 신호를 통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같이 스마트 기기의 설정 메뉴로 들어가셔서 와이파이를 클릭을 한 후에 해당 신호, 화면에 보이는 해당 신호를 선택을 해주고 나서 스마트 기기의 오른쪽 하단부에는 텔로 연결을 클릭해 주게 되면 스마트 기기와 드론이 성공적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와 드론이 성공적으로 연결이 되면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드론 전면부에 있는 이 LED 색깔이 녹색으로 바뀐 상태에서 깜빡깜빡 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녹색으로 바뀐 상태에서 깜빡깜빡 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기기와 드론이 성공적으로 연결되면 스마트 기기의 화면에는 드론 카메라가 보내주는 영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스마트 기기 화면에는 드론 조종을 위한 각종 메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메뉴 하나씩 어떠한 기능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상단에 있는 메뉴들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화살표가 위쪽으로 나 있는 이 메뉴는 드론을 이륙시킬 때와 착륙시킬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이 메뉴는 비행 모드를 나타내주는 메뉴로서 이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은 플립이라든가 그 외에 많은 다양한 비행 모드들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 있는 것은 설정할 때 사용하는 메뉴이며 이 메뉴는 배터리의 잔량을 표시해주는 메뉴로서 일반적으로 드론의 경우에는 배터리 잔량이 20% 이하로 떨어지면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옆에 있는 와이파이 메뉴는 드론과 스마트 기기와의 연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메뉴는 드론이 움직일 때의 이동 속도와 지면과의 고도를 나타내주는 메뉴입니다. 좌우측에 보시면 동그랗게 생긴 이 조이스틱과 같은 모양의 메뉴가 있는데 이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드론을 상승, 하강 혹은 회전 그리고 전진과 후진 좌측과 우측 기동을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조이스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법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드론의 기본 동작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드론이 상승하는 거고 이 그림은 드론이 하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드론이 상승하고 하강하는 동작을 우리는 스로틀이라는 용어로 부르게 됩니다.
밑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드론을 상승시키거나 하강시킬 때에 모터 4개가 어떠한 RPM으로 회전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빨간 색깔은 상대적으로 RPM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파란색은 상대적으로 RPM이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4개의 모터의 RPM을 모두 높여줘야 되고, 하강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4개 모터를 모두 RPM을 낮춰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드론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론을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것을 우리는 요우라는 용어로 부르게 됩니다. 먼저 드론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대각선으로 보이는 이 2개의 모터의 RPM을 상대적으로 높여줘야 되게 되며, 이렇게 대각선에 있는 파란 색깔의 2개의 모터의 회전수를 상대적으로 낮춰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대각선으로 있는 이 2개의 모터의 RPM을 높여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두 모터의 RPM을 낮춰주게 되면은 드론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드론을 전진시키고 후진시키고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드론을 전진을 시키고 후진을 시켜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드론을 전진시키고 후진시키는 동작을 피치라는 용어로 부르게 됩니다. 드론을 전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2개의 모터의 회전수를 낮춰주고, 상대적으로 뒤에 있는 2개의 모터의 회전수를 올려주게 됩니다. 자, 반대로 드론을 후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까와는 반대로 앞에 있는 2개의 모터의 회전수를 상대적으로 올려주고, 뒤에 있는 모터 2개의 회전수를 상대적으로 낮춰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드론을 우측 기둥 그리고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론을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우리는 롤이라는 용어로 부르게 됩니다. 먼저 우측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2개의 모터의 회전수를 높여주고,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2개의 모터의 회전수를 낮춰주게 됩니다. 드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2개의 모터의 회전수를 낮춰주고, 오른쪽에 있는 2개의 모터의 회전수를 높여주게 됩니다. 그럼 스마트 기기의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드론의 4가지 동작, 즉 스로틀, 요잉, 피칭, 롤링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동작을 위한 조종기 사용법에는 모드 1과 모드 2가 있는데, 그중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로 모드 2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수업에서도 모드 2를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2에서는 왼쪽에 보이는 조이스틱이 상승과 하강, 즉 스로틀 동작을 담당하게 되며, 그리고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회전, 즉 요잉 동작을 지원하게 됩니다. 반면에 모드 2에서 오른쪽 조이스틱은 전진과 후진, 즉 피칭 운동과 좌측과 우측 이동 동작을 지원하게 됩니다. 먼저 드론의 상승과 하강을 위해서 스마트 기기에 동그랗게 생긴 조이스틱에서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주게 되면 누르고 있는 동안에 드론은 상승을 하게 되고, 손가락으로 이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누르는 동안에는 드론이 하강을 하게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드론을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손가락으로 이 부분을 눌러주게 되며, 또한 손가락으로 이 부분을 누르고 있으면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드론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론의 피칭과 요잉 동작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의 오른쪽 조이스틱에서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르게 되면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드론이 전진을 하게 되고, 손가락으로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누르고 있는 동안은 후진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누르고 있는 동안에 드론은 왼쪽 기동을 하고,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드론은 오른쪽 기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드론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을 움직이려면 지상에서는 드론이 작동이 안 되므로 먼저 이륙을 시켜줘야 합니다. 이륙시키기 위해서는 스마트 기기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클릭한다고 해서 바로 드론이 이륙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밀어서 이륙하시겠습니까? 라는 멘트가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이유는 실수로 잘못 눌러서 드론이 위로 올라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중장치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손가락으로 이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밀어주게 되면 드론은 위로 이륙을 하게 됩니다. 드론을 착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이 일단 이륙하게 되면 이륙 명령어가 있던 이 부분이 착륙 명령어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륙하기 전에는 화살표가 위쪽으로 나 있었는데 일단 이륙하고 나면은 화면에서처럼 화살표가 아래쪽 방향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손가락으로 이 부분을 터치를 해주게 되면 드론을 착륙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착륙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터치해서 착륙하기입니다. 이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드론은 자동으로 지면까지 내려온 후 바닥에 터치해서 착륙하게 되고, 손바닥 착륙이라는 메뉴를 선택해 주게 되면 드론 아래에 손바닥을 갖다 대면 드론이 손바닥 위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에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무엇보다도 드론 비행을 강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드론 비행을 강제적으로 중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행하고 있는 드론의 다리 부분을 손으로 잡고 90도 이상 뒤집어 주게 되면 모터 회전이 멈추면서 드론의 모든 동작이 멈추게 됩니다. 지금까지 드론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들의 명칭과 쓰임새, 그리고 드론의 이착륙 방법 등 스마트 기기를 통해 드론을 조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문항 두 가지, 첫 번째 드론 각 부분의 명칭을 설명하여 보고, 그리고 피치롤 스로틀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여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학습한 것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2차 시에 학습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첫 번째, 텔로 드론의 각 부의 명칭과 특징 그리고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드론의 네 가지 기본 비행 동작, 즉 피치, 롤, 스로틀을 제어하기 위한 조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마지막으로 드론이 비행 중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 시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2차 시에 해당되는 과제는 화면과 같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텔로 어플을 사용해 비행하기 위한 절차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텔로 어플이 지원해주는 다양한 비행 모드들을 찾아 적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숨겨진 비행 모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스마트 기기의 이착륙 메뉴 바로 옆에 있는 이 메뉴를 클릭해 주면은 됩니다. 이 메뉴를 클릭해 주면 다양한 비행 모드들이 화면에 나오게 되는데요. 가령 손에 드론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공중에 던져 이륙시키는 모드를 체험할 수도 있고, 드론이 한 바퀴 360도 뒤집기 하는 모드, 즉 플립 모드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자리에서 드론이 360도 회전하면서 주변을 촬영할 수 있는 모드 등 다양한 모드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체험을 통해 어떠한 비행 모드들이 있는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2차 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